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얘기할 오늘 바로 경영학의 시작점, 바로 경영학이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될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경영학의 가장 중요한 일장 이야기는 바로 경영학이란 어떤가 하는 경영학의 기초를 얘기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장 이야기는 경영학이란 말의 개념이 뭐니 하는 이해를 갖다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장은 우리가 봤을 때 경영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어떻게 나누니? 기업의 형태, 바로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경영을 갖다 이끌어가는 경영자는 어떤 역할을 갖다 담당해야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경영학 자체를 이해를 하며 바로 경영학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어떻게 나누느냐, 세 번째는 경영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이 되며, 요즘 와서 우리가 잘 아는 경영 전략, 전략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경영학에서 전략은 바로 항해하는 배의 나침반과 같다. 바로 선박이 항해를 할 때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가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걸 갖다 우리는 바로 전략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영 전략도 옛날부터 오던 이야기보다는 새로운 신경영 전략은 어떠니? 새로운 경영 전략은 어떻게 되니? 바로 세계는 하나다 하는 바로 개념 가지고서 전 세계가 하나화되는 이런 형태를 갖다 취하는 형태에서 우리가 봤을 때 신경영 전략은 어떻게 발전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경영의 혁신, 혁신이라고 하는 건 이노베이션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바로 혁신은 더 발전된 형태, 우리가 일종의 기업을 갖다 이끌어갈 때 이렇게 우리가 되었을 때 이렇게 증가되는 현상을 갖다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혁신이다.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을 갖다 쓰죠. 혁신이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혁신을 갖다 전부 다 이뤄줄 때, 혁신을 갖다 전부 다 묶었을 때 우리는 시그마 속에 넣었을 때 뭐가 되느냐, 변혁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는 거죠. 변혁이라는 말은 바로 전체 물결의 흐름 속에서 변화해가는 과정을 변혁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의 이해라 그런 얘기 속에서 경영이 어떤 거냐 하는 이야기를 쓰고, 이 경영의 대상의 기업은 어떤가, 그리고 이 경영을 이끌어가는 경영자는 어떤 역할을 담당합니까 하는 이야기가 되며,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경영에 대한 전략이라는 말, 전략은 아까도 말했지만 항해하는 선박의 나침반과 같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신경영 전략이 나오게 되고, 또 경영에 대한 혁신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노베이션이라는 말로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우리는 혁신이라고 불러주는데, 이 혁신을 갖다 우리가 전부 다 묶었을 때는 변혁의 물결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 변혁이라고 얘기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알고, 바로 챕터가 이런 형태에 의하여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가 1장에 나오는 주요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영학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경영이란 어떤가, 기업, 그 대상이 되는 기업, 그리고 그걸 이끌어가는 바로 경영자, 그리고 경영에 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전략, 그리고 경영에 대한 혁신, 혁신이라는 말은 바로 발전을 얘기하는데, 이 발전을 전부 다 시그마 속에 묶었을 때 변혁의 물결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면서 우리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시며 따라오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경영에 대한 기초 개념부터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학이다 이럴 때 학이란 말은 학문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가 되죠. 경영학은 바로 학문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고, 이 학문 속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미국의 경영학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물론 경영학의 발전 속에서 우리는 일본 식민지 속에서는 일본의 식민지에 뭐가 들었냐, 일본 경영학을 배웠습니다만 해방 이후에 미국 경영학을 배워서 바로 어떤 면에서 일본 경영과 미국 경영이란 두 가지인데, 오늘날 가장 발전된 형태는 미국의 경영학이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고, 이런 미국의 경영학의 발전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이야기를 단계별 요약표를 보며 한번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경영학은 어떻게 발전되었죠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쓴다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고전적 관리론이다 하는 말을 갖다 씁니다. 그죠? 이 고전적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일종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학적 관리법이다, 그 다음 관리 과정이다, 관료제다 하는 세 가지를 갖다 통합했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고전이다, 현대 반대적으로 첫발 스타팅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죠. 그 속에서 과학적 관리법이라 그런 말은, 과학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경영을 갖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이해하여 따져주며 과학적으로 이끌어가자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도자기를 만들 때 이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일을 갖다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에 의하여 하루 동안 해야 될 과업을 갖다 설정하자. 일종의 과업을 갖다 우리는 태스크라고 얘기를 하죠. 태스크는 바로 여러 가지 경영을 갖다 이끌어갈 때 모토를 갖다 생각하며 따졌더니 바로 시간 연구, 동작 연구에 의하여 하루 동안 해야 할 태스크가 설정되더라. 일종의 하나의 과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과업은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을 갖다 얘기하는데 이 데드라인 속에서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죠? 비달이었을 때, 높을 때 차별성과급을 도입하자 하는 이야기가 과학적 관리법이 되는 겁니다. 이 과학적 관리법은 바로 차별성과급을 얘기하며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바로 뭐냐? 일종의 과업을 설정해 놓고 잘한 사람에게는 뭐가 되느냐? 좋은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벌을 주며 차별화하자. 바로 우리가 예를 알지만 이런 과학적 관리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표류경영이었습니다. 표류경영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멍가게에 가면 구멍가게 사장님들, 이마트나 이런 아르바이트생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무조건 잘해달라. 잘해달라. 마치 한강에 물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던져둔다. 그런 걸 우리는 표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전적 경영 속에서 과학적 관리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표류 경영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과학적 경영 앞서게는 표류 경영이다. 물이 흘러가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던져두자 하는 얘기가 바로 표류 경영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이후에 이제 나타난 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바로 과업을 설정해서 잘한 사람은 높은 월급을 주고 잘 못할 때는 바로 차별급을 갖다 두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했던 거 과학적입니다. 그다음 포드란 학자가 포드 회사 일대 사장이 얘기한데 힘든 작업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해 주자. 그는 컨베이어 벨트를 갖다 이해해서 CS 이하여 운영을 하는 거죠. 컨베이어 벨트 이하여 흐름을 갖다 잡아줘라. 이 자동차를 갖다 이끌어가는 사람은 여기 있으면, 그다음에 핸들을 갖다 이끄는 사람은 여기 벨트 위에 흐르는 쪽에 흘러가자. 이런 게 다 과학적 관리법을 나타내서 테일러와 포드라는 양대 산맥을 갖다 이야기하는 게 뭐가 되죠? 바로 과학적 관리법의 대들보다 테일러란 학자 과학적 관리법, 포드의 뭐가 되느냐? 동시관리, 포드 회사의 사장이 바로 컨베이어 벨트 위에 벨트에 물건이 흘러가면서부터 작업을 하는 물건이 흐름과 작업 공유를 동시에 한다. 그래가 동시관리라고 얘기를 했죠. 이 두 가지가 가장 대들보가 되며 웨버라는 학자가 나와서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관료제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뭐가 되느냐? 바로 고전관리였다. 그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과학적 관리 보면 테일러와 포드를 갖다 얘기하는 내용이 나올 거고 관리 과정은 포스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포스코는 여러분 잘 알면 플래닝, 오가나이징, 스태핑, 코디네이팅, 컨트롤링 그러는 바로 일종의 뭐하죠? 포항제철 공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외부는 관료제가 되고 이 페이올이라는 학자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포스코를 주장했다. 그래서 덮어놓고 일을 갖다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짜고 지휘를 하고 조정하고 통제한다는 과정을 얘기하는 2번째 관리 과정이었죠. 그리고 이제 웨버라는 학자가 뭐가 나오느냐? 공무원의 조직 체제를 갖다 얘기하며 공무원은 관료제다. 그런 얘기를 갖다 썼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고전적 관리다. 그런 얘기를 갖다 쓰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철저히 뭐를 중심으로 해서 일 중심.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과업 중심. 일을 갖다 얼마만큼 잘해야 되느냐 하는 좌합 중심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반발하고 나온 게 뭐가 되냐? 인간이 중요하다. 아무리 일이 중요하지만 인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인적 자원 관리론을 얘기하는 2단계로 넘어갔다. 고전적 관리론이 1단계 과업 중심이었다면 2단계는 바로 사람 중심이 되는 인적 자원 관리론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호손 실험이라는 얘기가 납니다. 호손 공장에서 전기를 밝게 하고 불을 밝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승리했다 이거죠. 그랬더니 그 호손 실험 결과로 그게 매우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인적 소위 우리가 봤을 때 어떤 환경보다는 어떤 과학의 환경보다는 바로 인적인 어떤 소위 인간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 이야기를 갖다가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조명이나 밝기를 갖다 좋게 해주고 뭐 사람 과학을 어떻게 하고 이래 봤는데 효과가 없더라 이거죠. 얼마나 사람들끼리 얼마나 인간적으로 잘 이끌어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런 게 호손 실험. 바로 하버드 대학교 메이오란 학자가 궁극적으로 뭐냐 인간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경영에는 참가하라.
바로 일종의 뭐가 되느냐, 경영에 참가시키자, 그런 MBO, 바로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트란 말을 갖다 쓰며 목표 관리를 이끌어가자, 또 동기를 부여해주자. 이게 바로 인적 자원 관리론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사람을 중심으로 해야 되니 노동조합이 결성되어야 되며, 또 정부의 규제를 적절하게 해서 노동자를 갖다 불안하게 하는 이야기를 없애주자. 사람 중심에 바로 되자. 일 중심.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바로 고전적 관리론 일 중심이다 이렇게 되죠. 일 중심에서 어디로 가더라? 인간 중심으로 변경하자 하는 바로 극과 극을 갖다 달리는 형태를 갖다 취한다 그런 이야기에서 알아야 되며, 이 속에 과학적 관리론, 관리과정론, 관료제 요 세 가지가 교재에 딱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오의 호손 실험을 갖다 통하여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참가적 경영, 바로 목표 관리, 목표를 세워놓고 어느 정도 네가 달성했느냐를 갖다 상사와 부하가 뭐가 되느냐 판결해서 잘했다, 못했다, 불만이 없다 이렇게끔 만들어가는 목표 관리가 되어야 되며, 동기를 부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인적 자원, 이 두 가지가 커다란 대들보의 역할이며, 반대적 개념, 바로 자아의 중심, 여기는 사람 중심의 형태로 변경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였다 하는 이야기를 패턴 속에 미리 알고 있으면 수업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가면서부터 이제 1, 2가 끝나고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넘어가면서부터 우리는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바로 경영과학이다 하는 말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영과학은 일종의 뭐가 되느냐, 하나의 내용 속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되죠. 바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뭐가 되느냐, 철저히 조합 중심이다 그럴 때 고전적 관리론, 과학적 관리법이다는 얘기를 갖다 쓰게 되죠. 반면에 인간 중심이다 그럴 때 인간 중심은 뭐가 되느냐 그러는데, 바로 메이오의 호손 실험으로 봤을 때 인간관계론을 중심했죠. 이게 양극을, 하나는 일을, 하나는 뭐가 되느냐 그럼 사람을, 이걸 갖다 절충하자 그런 이야기, 이 절충선, 중간선을 찾자 그러는 게 바로 경영과학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경영과학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1번에 나왔던 과학적 관리론과 2번에 나왔던 인간관계론을 갖다가 절충해주자 하는 절충선을 찾자 그러는 게 뭐가 되죠? 경영과학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론이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은 바로 여러 가지 커다란 모형을 작게 축소해서 일종의 뭐가 되느냐, 실험 가능한 걸 눈에 보여주는 형태를 갖다가 시뮬레이션형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수리를 통하여 모든 걸 해결하게 하자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경영과학이었다. 바로 우리가 중요한 과학적 관리법과 인간관계론의 장점들을 갖다가 전부 다 모아주고 결점을 갖다가 보호하자 그러는 게 1번, 2번에서 3번 패턴 넘어가는 게 경영과학이 되었다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의사결정 내릴 때 어떻게 내리느냐, 또 우리가 커다란 공장이나 또는 우리가 잘 알지만 항공 같은 이런 기관을 시뮬레이션 한다 그럴 땐 바로 모델화해서 작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속에 문제점이 뭔가를 찾아내는 이런 형태, 바로 중간 절충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이 절충형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경영과학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하게 되면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스템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는 잘 알아둬야 됩니다. 시스템이라는 말은 뭐가 되죠? 우리가 별로 잘 쓰지 않는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다, 고리로 물려 있다 그런 게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스템적이다 그런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집에 불이 났다 이럴 때 이 불이 난 집에 요 집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윗집, 옆집, 아랫집, 윗집 다 불이 날 수 있다. 연계가 되어 있다 이거죠. 연결되어 있다, 연결의 고리가 있다 그러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시스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이 오늘날 아침에 만약에 밥을 잘못 먹었을 때 어디 배 한 곳만 아픈 거 아니라 몸 전체가 아프다 이거죠. 이건 뭐가 되느냐? 시스템적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죠? 전체적이다. 전체적으로 왜 되느냐? 그럼 연결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모든 접근을 단순하게 보지 않고 연결고리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어느 쪽은 개방이 되어 있고 어느 쪽은 막혀 있는 게 아니라 개방체제라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날 MIS, 바로 경영정보 시스템에 의하여 바로 컴퓨터를 동원한 일종의 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컴퓨터라는 무대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하며, MIS, 바로 잘 알고 있는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경영정보 시스템이 시스템 이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연결되어 있다,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시스템의 네 번째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오변 상황이론이죠. 바로 상황이론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오늘날 와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미국 같은 데서 상황이론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상황이론은 일종의 물미역 전략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바다에 가면 수심을 향하여 뿌리를 쭉 내리고 있는 물미역은 파도가 치면 파도가 치는 대로 왔다 갔다 하지 꼿꼿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바로 상황이론인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론이 그걸 뭐라 그러냐? 선생님은 물미역 전략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물미역 전략이다. 물미역이 생존을 위하여 마치 파도가 치면 파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며 상황에 따라 맞춰준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상황이론을 얘기하는 바로 다섯 번째 우리 경영학의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가 경제가 팽창되게 되고 국제 교역이 늘어나고 사회적 욕구 불만이 늘어나게 되고 고도의 기술과 제품이 등장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며, 상황이론은 물미역 전략이다. 상황별로 알맞게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냐, 일종의 하나의 전략 속에서 보면 아예 옛날부터 이끌어오던 어떤 고전적 전략에다가 현대적 전략을 갖다 결합해서 바로 우리가 두 가지가 뭉쳐진 이야기가 물미역 전략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유기적 조직이다 그럴 때는 뭐가 되죠? 조직 속에서 얼마든지 조직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의 시스템을 유기적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반면에 기계적이다 그럴 때는 아예 어디 되느냐 그러면 조직적으로 딱 정해진 형태대로 가야 된다. 유기적, 기계적이다. 그 다음에 동태적이라 그런 말은 움직임 속에서 환경에 맞게끔 움직여준다는 얘기를 동태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기업은 사회를 책임져야 된다 하는 사회적 책임과, 그리고 조직의 변화를 통하여 바로 경영은 바뀌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조직이 아주 옛날에 있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뭐가 됩니까? 군대식 조직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아주 개방식으로 한두 명 임시 조직, 일종의 임시 조직을 갖다가 형성하는 형태로 바로 이렇게 변화하는 조직의 변화를 취하면서 왜 되느냐 그러면 목적을 달성해가는 상황이론이 나오더라. 그래서 상황이론은 여러분이 잘 아는 물미역 전략이라고 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 와서 뭐가 되느냐, 글로벌 경영, 한마디로 하면 세계는 하나다 하는 이야기, 세계는 하나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일본식 경영, 그리고 구조를 조정하는 이론,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오늘날 글로벌 경영을 강조하며, 그리고 일본식 경영을 갖다 중요하게 여기며 방만한 경영보다는 축소된 경영을 갖다 취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형태로 바로 여섯 번째로 구조 조정 이론까지 흘러가는 형태가 오늘날 경영의 흐름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경영은 어떻게 발전되어 있느냐, 경영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가 흘러왔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한번 가볍게 다시 한번 돌아서서 본다면, 경영은 미국의 경영을 갖다 발전사로 해서 나타나는 고전적 경영 관리론이었다 하는 게 첫 번째였죠. 그러다 과학적 관리법, 그 다음에 과정론, 그리고 관료제,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은 호손 실험이며 참가적 경영 목표 관리 동기부여라는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극과 극을 이루는 바로 일 중심이라면 여기는 뭐가 되느냐, 바로 사람 중심이다. 근데 양쪽을 너무 지나치게 사람이냐 일이냐 양쪽을 흐르니까 이걸 중간 지점을 잡아주자 하는 게 경영과학이었다 하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은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는 시스템 이론, 그리고 이제 나오는 상황이 어떠니 물미역 전략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오늘날은 글로벌 일본식 구조조정의 이론까지 흘러서 현재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여섯 번째 이야기까지 흘러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잡으며 경영은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앞에 나왔던 내용 속에서 잘 알고 있는 고전적 관리론이다 하는 얘기인데, 합리적 인간을 갖다 중심점으로 잡는 이야기가 고전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과학적 관리법을 주장한 테일러와 뭐가 되느냐, 길버레드, 포드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테일러는 비교적 시간 연구를 많이 중심했고, 길버레드는 동작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테일러와 바로 길버레드가 중시 여겼던 과업은 일을 시킬 때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태스크 중심, 하루 동안 해야 할 기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있다면 기준, 요까지 하면 기준이다 이거죠. 기준에 미달될 땐 낮은 임률을, 기준 이상일 땐 높은 임률을, 차별 성과급을 가지고 오게 했던 거,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과 길버레드의 동작 연구, 이 두 가지 이하여 일어났던 이야기, 요걸 갖다 우리가 생각해 주자 하는 이야기가 되고, 포드 회사 일대 사정인 포드는 동시관리를 갖다 굉장히 중요했죠. 동시관리, 일종의 컨베이어 시스템을 갖다 도입했다 그런 이야기.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해서 힘든 작업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다. 동시에
바로 제작과 운반의 동시성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제작과 운반의 동시성을 갖다 강조하자 그런 이야기. 제작과 운반의 동시성을 강조했던 거. 그리고 이 속에서 바로 잘 아는 내용 속에서 동시관리였다 그런 이야기가 포워드 이야기. 바로 포워드는 굉장히 중요한 포워드 회사 1대 사장으로서 힘든 작업부터 인간의 해방을 갖다 외치며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 높은 임금을 갖다 여기서 얘기를 할 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높은 수준의 일을 하면 높은 임금을 줘라 하는 이야기가 되었다면 여기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바로 동시에서 높은 임금에다가 바로 낮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소셜 포지션을 갖다 취하게끔 일종의 뭐가 되느냐 낮은 일종의 뭐가 되느냐 가격을 갖다 얘기를 하죠. 낮은 가격을 갖다 얘기한다. 그래서 높은 임금은 노동자를 생각했다면 여기는 뭐가 되냐 낮은 가격을 갖다 얘기했다는 사회를 생각했단 말은 바로 노동자와 사회를 갖다 위한 기업 역할 이걸 갖다 얘기했다면 여기는 높은 임금 그 다음에 전노무비를 얘기했죠. 전노무비.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노동자와 기업을 갖다 이야기했다 이거죠. 노동자와 기업을 이야기하고 노동자를 갖다 얘기했다면 여기는 사회를 생각했다 그런 이야기. 바로 소셜리즘을 갖다 얘기했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경영의 과정론을 얘기하는 거 웨버, 페이올과 금절한 학자가 나오며 경영의 과정을 갖다 얘기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포항제철 공장의 준말이 포스코다 그런 말을 갖다 쓰는데 이 포스코가 바로 관리 과정 속에 플래닝, 오가니징, 스태핑, 코디네이팅, 컨트롤링 여기서 포스코를 가지고 이끌어 가야 된다 하는 프랑스의 페이올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 웨버가 뭐가 되느냐 그럼 공무원의 조직 체제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죠. 공무원도 하나의 조직 체제를 갖다 유지하는데 이 공무원 조직 체제가 경영학에 영향을 줬다 해서 바로 웨버의 관료제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이야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형태 속에서 이 세 가지가 바로 결합된 형태가 바로 뭐가 되느냐 고전적 관리론을 얘기하는 형태였다. 과학적 관리론이 넘버1, 두 번째 경영과정론이 넘버2, 그리고 관료제 세 번째가 나타나는 이야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철저히 좌합 중심이다. 일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중심 체제였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하나의 우리가 사회냐 인간이냐 이런데 바로 좌합 중심으로 이끌어갔다 그런 이야기. 일을 잘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뒤쪽 가면 다시 나오겠지만 철저히 일 중심적 이야기가 고전적 관리론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를 갖다 얘기하는 중요한 이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며 이 고전적 관리론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프랑스 일종의 미국의 테일러와 길버레드 포워드를 나타내는 과학적 관리법과 그 다음에 프랑스의 페이올의 중심적으로 경영과정론이 이야기가 중시되었고 그리고 웨버의 관료제 공무원 조직 체제를 얘기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뭐가 되느냐 철저히 일 중심적이었다. 일 중심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얘기를 갖다가 철저하게 좌합인데 뭐를 갖다 without people 사람을 제외한 일에 대하여 사람을 갖다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사람과 관계없는 바로 좌합 중심적 이야기였다. 좌합 without people 아주 중요한 일 중심적인 뭐가 되느냐 그럼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과업이라는 말을 갖다 많이 쓰게 되고 과업은 바로 태스크를 얘기하는 거 하루 동안 해야 될 표준 자금량을 얘기하는 과업 중심적 이야기였다는 게 고전적 관리론의 매우 중요한 이야기였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고전적은 바로 철저히 일 중심점이었다. 그래서 좌합 without people 사람을 무시한 채 일만 중시했다 그런 얘기를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속에서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테일러와 포워드라는 학자 두 개를 갖다 얘기하는데 테일러는 일을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을 시킬 때는 뭐를 중심점으로 그렇죠. 과업 중심점으로 표준 자금량을 만들어 줘라. 그리고 자급보다 더 많이 만들었을 때는 상을 주고 만약에 과업에 미달이 되었을 때는 늦게 줘라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테일러와 포워드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둘 다 공통점은 뭐가 되죠? 과학적 관리법인데 테일러는 철저히 과업 관리였다. 이 과업이라는 말은 표준 자금량을 갖다 얘기한다 그런 얘기가 되죠. 이 과업은 어떻게 잡는다 그랬죠? 타임과 타임 스타디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모션 스타디
이 두 가지 시간 연구, 동작 연구 등을 통하여 하루 동안 해야 할 표준 자금량을 과비라 불러줬다. 그걸 잡아놓고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일 못했을 때 낮은 월급을, 일 잘했을 때 높은 월급을 이렇게 우리가 주는 게 과학관리의 가장 핵심이었고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라는 두 가지 이야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도 한 번쯤 생각해보자 하는 얘기가 되겠죠. 반면에 이게 포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동시관리를 얘기합니다. 동시관리는 바로 잘 알고 있는 컨베이어 시스템을 갖다 얘기하더라. 컨베이어 시스템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유동작업이다. 그래서 움직임이 있는 속에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 바로 휠이 따라 쭉 움직이면 A, B, C, D 이렇게 작업을 갖다 이끌어가는 형태를 갖다 취해서 나중에 완성품이 나오게 하는 이야기인데 동시에 바로 제작과 운반의 동시성을 강조했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이때 이건 바로 제작과 운반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제작과 운반을 동시에 이끌어갔다. 동시성을 갖다 얘기하는 이야기가 동시성을 강조했던 이야기가 바로 뭐가 되느냐. 포드 시스템의 아주 맥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일러는 철저히 과업관리를 정해서 과업을 정해놓고 잘했나 못했나 차별성과급을 뒀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차별성과급을 뒀다. 일 잘한 사람 월급 많이 줘, 일 못한 사람 월급을 적게 줘 이렇게 되었다면 여기에 포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제작과 운반의 동시성을 가지고서 동시에 일을 갖다 하게끔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를 바로 동시관리를 강조했죠. 이 둘은 다 과학적 관리법의 이야기였는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철저히 기업을 갖다 중심점으로 잡았다면 이 사람은 사회를 중심점으로 잡았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과정론의 프랑스 페이올의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프랑스 페이올은 중요한 이야기가 포항제철 공장을 우리는 포스코라고 얘기를 하죠. 플래닝, 오가나이징, 스태핑, 코디네이팅, 컨트롤링 그러는 5가지. 이 5가지 과정을 가지고 끌어가야 된다 하는 게 과정론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관리 과정론을 굉장히 중시했다. 관리를 갖다 할 때 어떤 과정이 이하여 이끌어가는 게 바람직하냐 이야기를 얘기했던 관리 과정론의 이야기 속에 포스코를 굉장히 강조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페이올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내용 속에서 관리 과정론을 얘기했다. 그런 얘기를 갖다 쓴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이런 내용 속에서 이 일반 관리론의 이야기 속에 프랑스 페이올은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포스코를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관료제는 바로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원의 조직체제를 갖다 얘기하죠. 공무원의 조직체제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기는 바로 철저한 뭐가 됩니까? 우리가 봤을 때 쓸데없는 속에서 레드크로스란 말을 갖다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쓸데없이 너무나 어떤 이야기를 하면 보수적이더라. 아무 의미 없는 봉투에다가 왜 됩니까? 십자를 갖다 해서 아주 귀중한 것처럼 바로 공무원을 이끌어가는 조직체제를 관료제의 이야기 속에서 외부의 관료제로 두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고전적 관리론의 특징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특성은 바로 아까 앞에 말하던 뭐가 됩니까? 첫 번째 나왔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갖다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첫 번째는 누굽니까? 동시관리를 갖다 강조했다. 동시관리를 강조했다. 바로 이건 포드 이야기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작과 운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동시성을 얘기했던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 이야기였고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프랑스 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라 그랬는데 과학적 관리법의 핵심은 바로 뭐가 되죠? 그렇죠. 기준을 갖다 잡는 좌합이 있었다. 기준 좌합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외부의 관료제는 바로 공무원의 조직체제. 공무원의 조직체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영향을 준다. 마치 공무원처럼 일종의 회사를 이끌어가자 하는 이야기 이 세 가지가 묶어서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바로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고전적 관리론의 대표적 형태를 갖다 얘기하는 내용이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된 형태를 얘기한다 하는 얘기가 되고 여기서 저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메이오의 호손 실험부터 시작해서 메이오는 인간관계론을 강조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메이오는 바로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인간관계론 얼마만큼 인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냐 이 인간관계론과 비공식 조직 바로 공식적 조직이 아니라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또래 집단.
자기들끼리 모여가 뭐라고 회사를 평가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거죠. 우리 회사 사장님은 정말 친절해, 좋아, 이런 얘기가 있고, 우리 회사 사장 누구누구는 너무 지나치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악독하다. 그러면 궁극은 뭐가 되느냐? 이 비공식 조직. 바로 이제 일종의 뭐가 되느냐? 요 내용과 인간관계론에 나오는 메이오의 호손 실험부터 시작해서는 비공식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죠. 전기를 얼마나 밝게 하느냐, 조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핵심은 뭐가 되죠? 얼마만큼 인간적으로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요까지 이야기가 거의 대다수가 뭐가 됩니까? 고전적이었다. 세 가지 이야기를 얘기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이 나오는 게 2번째에 뭐가 되느냐? 메이오의 호손 실험에 나오는 인적 자원관리론이다. 그래서 인적 자원관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메이오가 뭐가 되죠? 호손 실험을 했다 이거죠. 하버드 대학 교수의 바로 메이오는 이 호손 실험을 했다 그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메이오의 호손 실험은 바로 철저히 인간 중심, 인간 인적 감정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메슬로우는 욕구가, 인간의 욕구를 맞게 5단계로 높여놨다 이거죠.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은 자기에 대한 존경. 한마디로 하면 남으로부터 존경받는 5단계를 얘기했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맥그리그는 XY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했죠. X 이론은 바로 뭐가 되느냐? 성악설을 얘기합니다. 성악설. 반면에 Y 이론은 성선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은 예를 들어 양반이 종을 다룰 때 마치 사람을 너무나 악랄하게 다루는 거, 이거 X이론입니다. 인간 본성은 나빠, 사람은 나빠, 그렇게 내로 다스려야 돼, 이게 X이론입니다. 성악설이죠. 근데 이 성악설은 무너지게 되고 바로 성선설로 인간적이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맥거리가가 얘기했다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요인 이론에 동기와 위생이란 두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화장실의 변기를 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줬어요. 회사에 들어갔더니 화장실의 변기가 너무나 깔끔하게 처리가 돼 있어. 그러면 우리는 회사가 많이 좋아졌네? 이건 느끼지만, 그렇다 그래가 화장실 변기가 좋다 해가지고 사장에게 충성해야지? 이건 의미가 없다 이거죠. 환경이 어떠냐? 이 환경 요인을 갖다 우리가 위생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환경.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사장에게 칭찬을 들었다. 또 예를 들어 상을 받았다. 이럴 때는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동기, 칭찬, 상이 있고 환경 요인 두 가지 이야기가 분리되고 있다는 걸 이 요인 이론이라고 거저버거가 얘기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월급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러면 환경 이론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월급은 아이고 이거 칭찬, 상 아니냐 이렇게 보지 말고 이때 환경 요인이고, 칭찬과 상은 바로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에게 말로 된 상을 보편적으로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여기는 빠졌습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상황이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지리스의 상황이론. 요 5번째는 아지리스의 상황이론이 있다. 즉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상황이론이 아지리스의 상황이론이죠. 회사에 들어갈 때는 미숙한 상태로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회사가 정말 좋다면 그 들어간 회사 사람은 발전하게 되더라. 우리가 왜 많은 사람이 삼성을 가고 싶어서 그렇게 많이 신경 쓰죠? 삼성에 가서 10년, 20년, 30년 하면 뭔가 다른 회사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떠냐 그러면 잘 변하더라. 처음 들어갈 때와 나중에 바뀌더라. 이게 상황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상황에 따라 물미역 전략이라고도 부르죠. 물미역 전략이라고도 부르죠. 물미역 전략은 바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물미역이 파도를 칠 때는 수심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파도가 치지 않을 때는 뿌리를 향하여 밑으로 쭉 나있는 이 상황이론, 이 상황이 어떠냐 여기에 따라 대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적 자원은 4가지, 바로 호손의 메이오 실험, 바로 인간 강조를 했죠. 메슬로우 욕구 5단계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눴죠. 그 다음에 X, Y 이론, 성악설과 성선설을 이해하는 이야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되느냐, 마지막에 여기에 메이오의 허저버그의 이요인 이론은 동기 요인이냐 위생 요인이냐에 따라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상황이 어떠니 처음 들어갈 때냐 나중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형태를 취하는 걸 상황이론, 또 물미역 전략이라 불러주며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사람은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 요까지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인적자원관리론까지 이야기를 하며 하나하나 경영학을 재미있게 끝까지 잘 딸리면 우리는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